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백억 계약금도 포기할 정도로 LH 공공택지 뭐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너무나 많은 건설사들이 이 공공택지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 해약이 무려 7배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해약 금액 2조 7,052억 원을 찍었고요. 그만큼 지금 뭐 개발 수익이 제로 수준, 뭐 자체적인 어떤 판단 분석이 나올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절벽이 아니라 그냥 스탑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주간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에서 이 전세가 양상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수준에 머물 거라는 그런 예상과는 달리 지금 엄청나게 약화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에 서울 전세가가 86주 만에 마이너스를 찍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기저에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면 매매가는 볼 것도 없다. 상반기의 매매가 변동률은 굉장한 어떤 굴곡진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 상당히 높게 되겠고요. 오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으로 줄게 되면서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 시장이 더욱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약화되니 당연히 매매 시장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영끌족들 임의 경매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임의 경매 13만 건, 거의 14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2013년 이래 역대 최고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영끌족들 매물 경매가 계속적인 어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임의 경매 신청 규모만 봐도 2020년에 비해서 2024년은 말도 안 되게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입될 수 있는 자금도 지금 고금리 때문에 딱 묶여 있는 거고, 지금 빠져나가고 싶어도 집값 자체가 그동안 워낙에 고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고점 잡을 이유가 없잖아. 설거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덜렁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집이 아니라 덫이 될 수 있고 늪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당 부분 리스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의 약화된 이 모습은 고스란히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체 자산 시장에 엄청난 이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견건설사들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까지도 터져 나오고 있고요. 검단 신도시 파밀리의 엘리프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 공고가 취소가 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하면 서울하고 근접성이 좋아서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파밀리에 같은 경우도 중견건설사, 그러니까 신동아건설이 공격적인 어떤 브랜드를 걸고 영업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게 해왔던 그런 건설사로 볼 수 있는데, 63빌딩을 세웠어요. 근데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분양면에서 좋은 실적, 그리고 현금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색 부분이 없을 정도로 나름 견실한 어떤 그런 건설사였다라는 인상이 많았는데, 수도권에서 미분양 터지고 지방에서도 미분양 터지기 시작하니까 유동성 위기 직면할 수밖에 없겠고요. PF 채무 보증 4천억, 보험 PF는 2,550원 등등등. 이거 지금 건설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건설사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굴러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권도 이제 더 이상 불패라는 말들이 어색하게 들릴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1억씩, 2억씩, 심지어 10억씩 뚝뚝 떨어지는 것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불패를 넘어서 강남 불패라는 어떤 부동산의 신화를 만들었던 강남 지역들, 집값 약화는 굉장히 어떤 타격을 받을 가능성 높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분양이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역학적으로 볼 때 미분양이 줄어들면 악성 미분양 없어져야 되잖아. 그만큼 사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양 실적이 또 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미분양 줄었는데 악성 미분양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미분양 석 달 연속 줄었지만 중공업 미분양은 4년 1개월 만에 최다를 찍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아니, 분양을 해도 주변 시세보다 1, 2억 더 높게 분양가가 치고 나오면 지금 뭐 집값도 현찮은 편인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분양가 물고 들어가면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어야 내 자산 가치, 아파트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미라도 보이는데 이게 처음 시작 전부터 마이너스야. 이거 뭐 감당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상당 부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자산 가치의 대변동이 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가치 하락의 그런 양상 속에서 처해 있는데 지금 지방 분양가도 지금 장난이 아니고 여기 평당 1,000만 원 돌파해서 9년 만에 2,356만 원. 지금 이런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하이엔드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뭐 거의 뭐 서울을 뚫고 있네. 4천만 원까지 뭐 가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초 해운대구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서 최고 67층 뭐 거의 뭐 하이엔드 브랜드죠.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공급이 될 예정인데 분양가가 거의 뭐 고점에서 4,700만 원 수준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분양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분양가 물려버리면 앞으로 이 분양가를 밟고 더 올라가야지 내 집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부산에 지금 매매가 변동률 보면 상당 부분 뭐 10억씩 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미분양은 결국 가격적인 이유 때문에 악성 미분양으로 더욱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이제 전통적 사이클은 빠그러졌습니다. 뭐 어떤 궤적을 통해서 다시 뭐 저점에서 다시 고점으로 올라간다는 해석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가장 극적인 가격 변화가 2025년에 찾아올 겁니다. 지금 자산시장 지표가 고스란히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뭐 서울 매물 역시도 지금 8만 7천 건, 또 8만 8천 건, 8만 9천 건, 지금 자고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1,000건씩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다음 주에 9만 건 아마 뚫을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월 달에는 아마 10만 건 정도의 매물량이 쏟아질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적체된다는 얘기는 결국 호가세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격 포기하지 않고 이 가격에서는 내가 꼭 팔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욕심 때문에 그냥 뭐 완전히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놓은 호가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주변의 경제지표와 금융 대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지형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호가세도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래량만 보십시오. 지금 뭐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9월부터 11월까지는 3천 건 정도의 거래량 보였는데 이게 12월 지나면서 1월 들어서면서 계속적인 어떤 거래량 감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거래량은 지금 상황에서는 곧바로 거래가와 비례가 될 정도로 상당 부분 아파트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뭐 대표적으로 이런 한국 부동산 시장 사이클 파괴를 고스란히 지금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기존 굵직한 종목 외에 최근에 이 양자주가 미친 듯이 폭주하다가 엄청난 폭락을 긋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나서 하룻밤 사이에 여기 몰빵했던 분들이 뭐 5천만 원, 1억까지 뭐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양자주는 숏으로 들어가기, 먹고 빠지기는 참 좋은데 기본 실적이 없어. 뭔가 상용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표가 좀 미지수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자산의 그 근간은 부채입니다. 부채. 가계부채. 빚으로 지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양자주하고 비슷한 양상이에요. 한번 빡 하고 충격을 받게 되면 그냥 여지없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특징을 이 둘 사이의 공통점, 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나스닥이 지금 19,000 정도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니, 다음 주에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증시시장, 이게 완전 나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증시시장이 이렇게 받쳐주질 않아. 이게 파월에 또 입김도 작용을 했었죠, 연말에. 예. 긴축적으로 가겠다. 기준금리 4회에서 2회로 줄여버리고, 하여간 인플레이션, 미국은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도 인플레이션 알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나게 지금 물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의 그 완전히 반토막 사건은 젠슨 황이 한 30년 걸리지 않을까? 아니야, 조금 내가 양보해줄게. 15년 정도 걸릴 거야. 라는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3천만 원 날린 서학개미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날개 꺾인 양자 컴퓨터 배팅해도 될까라는 온갖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자컴 시대 멀었다는 젠슨 황의 바라츠라는 D-Wave 퀀텀 CEO가 반박을 하고 나셨죠. 열받을만 하죠. 완전히 그 한마디 때문에 잘 나가던 양자주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는데, 실제로는 양자 컴퓨팅이 로키드 마틴이나 나사 등의 양자컴을 납품하고 있는 상용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젠슨 황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연히 머니죠. 뭐니 해도.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세계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시장의 90%가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컴과 슈퍼컴은 이 엔비디아의 제품에 대해서 대체제이자 보완제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양자컴이 GPU를 조금이라도 잠식하면 엔비디아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 굉장히 좀 정치적이죠. 그죠? 진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아주 잔인한 어떤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이온큐 잘 나가다 5.29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리게티 역시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퀀텀 역시도 마찬가지죠. 9%까지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여간 조심하시라. 양자 컴퓨터는 일단 숏으로 가시되 저점에서 들어가서 고점으로 단기간 안에 치고 빠져야지 이거 오랫동안 물고 있다가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하고 똑같아. 부채로 쌓아놓은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뉴욕 증시가 지금 트럼프 효과를 반납해주는, 어찌 보면 트럼프의 의도와는 조금 반대적인 어떤 증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트럼프 취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유럽 물가 지수 등등등 상당 부분 비상이 걸린 점 맞고요. 금리 부분도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각국 중앙은행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만큼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 부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미국, 유로존 물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도 영국과 미국 공통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달러 약세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니, 오히려 초강달러로 집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환율 역시도 1473원 60원대 5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엔화나 유로화나 위안화, 파운드까지 상당 부분 지금 가치 하락에 쓰디쓴 잔을 마시고 있는 건데, 지금 유럽 경제도 상당 부분 침체된 국면에서 지금 빠져나올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내 아이가 나보다 가난할 것 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유럽 경제가 상당 부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트리도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 25% 트럼프가 캐나다에서 부과할 거라는 말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비행기 쫙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말을 하고 가서 어떤 협상하니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좀 선제 조치를 좀 취해달라 했는데 결국에 가서 뒤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캐나다를 미국의 51개 주로 편입하는 거 어떠냐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굴욕 외교다 뭐다 해서 총리에 결국 사퇴하게 되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영향력은 이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 결국 국내 금융시장은 저가 공격적 매수로 숏으로 가는 해외 자본, 이 바이패스 현상, 우회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4일, 5일 코스피가 올랐어요. 아, 외국인들 돌아오네, 벚꽃 피겠네 했는데 결국 다 빠져나가. 이건 뭐냐? 자본이 착륙하지 못하고 바로 속도전으로 먹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뭐 외인 폭풍 매수,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하나오션, 기아, 네이버 등등 뭐 외국인 매수세들이 좀 붙었다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코스피 주말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빠졌고 기관도 역시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맹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국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스란히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값 역시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구 뭐 3억 8천 정도 빠지고 있고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가 지금 거의 10억까지 빠졌습니다. 12월 31일에 나온 거래가인데 80억이야. 할 말이 없다. 근데 70억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이거 뭐 한 달 상간에 10억씩 빠져주면 정상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잠실주공 5단지 7억 정도. 잠실주공 5단지도 많이 빠졌네요. 34억에서 27억까지 7억 1천만 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그라심 역시도 15억에서 11억, 4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마곡 뭐 서울에서 가장 최후의 뭐 개발지다라고 해서 뭐 각광을 받았는데 11억에서 9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미안 웨스트립 마포구 23억에서 17억 정도로 하락하고 있네요. 5억 8천 정도.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역시도 8억에서 여기는 뭐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미국발 경제 시스템의 재편은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적 부동산 시장의 운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렵고 힘든,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가격 대변동의 양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거다. 결국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매수세. 매수세가 지금 아파트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있죠. 미국 증시 있죠. 그리고 국채 시장이 있죠. 여러모로 자본이 유연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수익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경쟁력에서 황금성에서 뒤처진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이 점이 2025년 부동산 시장 아주 획기적인 가격 변화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발 경제 시스템의 재편은 유럽과 아시아 직격할 가능성 높고요. 전통적인 한국 부동산 시장 가치 체계의 대변화를 오게 만들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결국 다변화된 매수세의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 시장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모든 가격 조정은 정상화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좀 손에 닿을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올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한번 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